지금 남은 게 혈당과 인슐린, 어떻게 혈당을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인슐린을 높이고 어떻게 줄이고,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님이랑 이야기 한 번 섞어봤나? 그때 가짜내추럴 촬영 때 그랬던 사이인데, 굉장히 트포이님 채널에서 저를 좋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쓰는 이런 노하우를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공개하면 다들 몸 좋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추럴 선수들 중에 약물을 쓴다고 의심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분들 저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뭐 혈당이라든지 인슐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모든 거는 사이클링에 있어요.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혈당을 높이고 줄이는 사이클링을 저는 쓰고 있고, 인슐린 또한 높이고 줄이는 사이클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먹는 식품들도 있고요. 1편에서 식단 관련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다가 일단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좀 말을 아껴놨었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몸은 인슐린이 낮아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지방을 에너지 연료로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스팅 역할을 해주는 그런 스위치가 켜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만큼 인슐린 수치가 낮아졌을 때는 근손실을 피할 수는 없다, 이거는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순당을 이용하면서 사이클링을 돌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지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졌을 때요, 췌장에서 일단 인슐린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다. 자, 그러면은 혈당이 낮아졌어요. 혈당이 낮아지면은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호르몬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혈당을 보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호르몬 어떤 게 올라갈까요? 코르티솔, 우리 스트레스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글루카곤, 또 아드레날린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인슐린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은 혈당은 낮아지게 되고, 인슐린이 낮아지게 됐을 때는 이것도 동일하게 혈당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다른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당도 왔다 갔다 하고 인슐린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이어트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저는 과일을 먹습니다. 일단 파인애플이랑 망고, 이런 열대과일 계열의 식품들을 먹는데, 파인애플이나 망고를 먹는 이유가 코코넛 그리고 아보카도처럼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이 없고 단순당 함량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순간적으로 내 글리코겐을 충전하기에 있어서도,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리기 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이나 망고를 식사 후 혹은 운동 후 이럴 때 밀어 넣는 편인데, 이걸 2주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또 끊어주고 2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충전을 해주죠. 이거는 제가 시즌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시즌 때도 꾸준히 생체 리듬을 맞춰가면서 내 몸이 좀 힘이 들 때, 그냥 복합 탄수화물보다는 단순당, 이런 과당 위주를 좀 더 몸에서 잘 받기 위한 그런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이게 됐다는 가정하에 다이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컨디셔닝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밴딩을 3, 4일 정도 가져가서 몸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모두 다 소진을 시킨 다음에 먹는 피자? 어때요, 다음날에? 오히려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피부 스킨이 들러붙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이즈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도 이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컨디셔닝보다도 컨디션이 마지막쯤 되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는데, 이 컨디션은 뭐 컨디셔닝을 내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지장을 주겠죠. 일단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과일을 먹다가 끊으면은 이제 그것 또한 근육 안에 있는 수분이 잠깐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 오히려 게토레이나 그런 전해질 음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충을 해주고 크레아틴도 용량을 더 늘려서 먹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합 마지막에 밴딩 로딩, 이렇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나트륨 이런 걸 건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당에 대한 사이클링을 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 과일을 끊는 시점에서는 크레아틴을 좀 더 보충을 해서 근육 유지를 시키는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시합 체중을
쇼체급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70kg로 시합 나갈 때 저 혼자 80kg로 나갔던 이유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근손실을 많이 막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우리가 당 섭취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면서도 당연한 게 아니긴 하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다는 말이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마지막쯤 되면은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이기도 한데, 이걸 역이용을 한다는 게 제가 1편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맞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비시즌 때 대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맨날 먹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뭐 똥 싸는 시간, 오줌 싸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다 성립이 됩니다. 당을 먹어도 제 체감상 느끼는 거지만 일단 단순당을 1순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이용을 잘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컨디셔닝과 좋은 컨디션까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일만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과일도 사이클링을 돌려주고 항상 대사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컨디션이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대사가 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다이어트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다 보완해 주는 게 컨디션이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추럴 선수들은 뭐 숏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일단은 정신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대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라면은 일단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한 번 했을 때 미니멈 기간이 8개월이고 정말 다이어트가 길었을 때는 10개월, 11개월까지도 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만큼 10개월 조금 넘는 다이어트까지 계획을 하면서 지금 시합 다이어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합을 10개 이상 뛰었지만 사실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작년에는 횡문근 융해증이 왔지만 이번에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면서 혈당도 내가 알아서 조절하고 인슐린도 알아서 조절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했는데, 탄수화물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당을 이용한 혈당 사이클, 그리고 인슐린 사이클, 이런 걸 같이 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해질. 그 그레이님이 말씀하셨는데 게토레이를 꼭 먹어라. 그런데 시합 선수들을 기준을 해서 저는 게토레이를 하루에 한 통 혹은 2통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육의 입자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운동도 취미로 하시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뭐 BCAA 같은 그런 아미노산 하나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질이라는 게 구성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게토레이를 그레이님이 추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전해질 음료라고 대놓고 써져 있고 거기에 정확히 그 4가지 성분이 다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게토레이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좀 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로 게토레이를 먹는다, 이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물론 컨디셔닝을 내기 위해서 뭐 제로를 먹는 거, 이제 이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로 게토레이를 시합 막바지 때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지방이 들러붙는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분 조절하는 날에 8리터를 먹어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전 제로 게토레이만 8리터를 먹었어요. 그런데 전혀 피부 스킨에 대한 문제도 없고 오히려 더 달라붙는 거를 제가 육안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혈당을 올리는 목적, 뭐 인슐린을 높이는 목적으로 게토레이를 이용하는 거라면 제로를 먹는 것보다는 진짜 당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 게토레이를 먹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게토레이, 어쩔 때는 제로 게토레이, 이렇게 2가지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해질 밸런스를 아주 맞추기 쉬운 거 또 한 개 있죠. 코코넛 워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정말 루틴처럼 코코넛 워터를 한 글라스씩 먹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풍부한 전해질을 채워주게 됐을 때 일단 몸의 균형도 맞춰지고 다이어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를 저는 봤고, 이것 또한 컨디션으로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다이어트를 너무 길게 해서 근손실이 일어날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전날에 너무 과음을 했다든지, 저는 그러면은 게토레이를 한 2-3통씩 마십니다. 이러면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보통 시합이 끝난 다음에 또 다음 시합 계획이 있으면 입이 터지잖아요. 그때 갑자기 5kg가 늘기도 하고 6kg가 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전해질이 불균형해진 상태에서 많이 먹었다,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해서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해버리고 또 물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횡문근 융해증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랬었으니까.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잠깐 채워주면 되고 그럼 다이어트가 계속 일정하게 또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간헐적인 방법을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줄인다든지 운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더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뭐 저라고 시합 끝나고 나서 뭐 일반식 안 먹었겠습니까? 일반식 한 번씩 먹기도 했고 과식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다음날에 좀 배불뚝이가 되더라도 게토레이를 진짜 많이 먹고 코코넛 워터를 진짜 많이 먹으면서 그 다다음날 이틀 뒤에 3일 뒤에를 바라보면서 시합 준비를 또 하다 보니까 2, 3일 뒤에는 어때요? 다시 스킨이 또 달라붙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중량도 올려가면서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잘 이용하려면은 내 몸이 언제 전해질 밸런스가 깨졌는지, 언제 좀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든지, 언제 글리코겐을 내가 확실히 다 소모를 했는지, 이걸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몸으로 느끼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생체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걸 한다 해서 바로 그걸 다이어트 했을 때 시도하지 말고 충분히 계획을 잡고 비시즌 때부터 끌고 가야지 진짜 좋은 몸으로 바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몸으로 시합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피크위크 다들 밴딩 로딩 때 엄청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밴딩 로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당연히 몸은 골겠죠. 이걸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밴딩 로딩을 하는데 그때 또한 과일을 계속 넣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는 이제 과일도 끊어주는 시기가 오기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말하면 다 따라하겠는데, 갑자기 제가 1등 하다가 2등으로 밀리면은 이 영상 때문입니다. 밴딩을 하게 되면은 기본 3일에서 4일 정도를 하잖아요. 몸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 내 활동량으로 인해서 다 빠지는 기간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때 AMPK 스위치가 딸깍 하고 켜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존 센서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몸이 보호기에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수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를 많이 빼야 되는 게 밴딩 기간인데, 그때는 크레아틴을 저는 넣지 않고 있어요. 이 크레아틴도 어떻게 보면은 밴딩 로딩 때 어떻게 넣냐가 굉장히 큰 전략이 됩니다. 밴딩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는 크레아틴을 그냥 다 끊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밴딩 4일차까지 가져갈 거다 하면은 밴딩 4일차 저녁에 자기 직전에 크레아틴을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는 동안 몸 안에 수분이 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더 채울 거고, 일단 탄수화물이 들어가기 전에 밴딩 4일차 저녁에 AMPK 스위치를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로딩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로딩이 잘 걸리겠죠. 전날부터 부스팅을 걸어놨으니까. 그러면은 로딩 1일차, 2일차, 이제 3일차는 시합 당일이 될 거 아니에요. 로딩 1일차 때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자, 크레아틴을 3g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총 9g을 섭취해줘요. 그리고 로딩 이틀차 때는 저녁에만 몰아서 15g을 한 번에 먹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딱히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 몸으로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그게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을 이용을 해서 제가 로딩을 좀 더 남들보다 잘 걸고 혹은 안전하게 걸 수 있게끔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시합을 10개 이상 뛰었지만 한 번도 실패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피크위크 때 크레아틴 복용법 이런 것까지 일단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뭐 과일도 혈당 사이클이죠. 단순당을 이용해서 혈당도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서 사이클을 돌린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체 리듬감이 맞아야 되고 대사가 높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질을 무조건 잘 맞춰줘야 되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컨디션과 컨디셔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크위크 때 우리가 크레아틴을 언제 끊어주고 언제 먹어주고 이런 인슐린 스위치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일단은 여기까지가 저의 노하우였습니다. 이게 뭐 노하우라고, 뭔가 진짜 다들 쓰고 있는 그런 노하우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영양을 누구한테 따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운동만 강인수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벌써 3년째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대사가 높아야 된다는 거는 이 리듬감도 잘 맞춰야 되지만 일단 운동을 잘 해야 돼요. 내 몸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저도 PT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제가 혼자 하면서 얻은 그런 데이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제가 짐 워크에 다 옮겨놨으니까 식단이나 이런 전해질, 혈당 이런 거를 먼저 건드려 보기 전에 꼭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에 이 3대 500 관련해서 할인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짐 워크 링크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참고해서 수행 능력을 많이 한번 길러 보시고 대사량도 많이 높여서 꼭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실전에서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제가 쉽게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댓글로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이런 컨텐츠를 제 채널에 올릴 수 있게 됐네요. 일단 감사드리고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은 촬영에 대한 여유가 생길 때 제가 운동을 하는 영상 이런 루틴들 이런 것도 간혹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